2학년 2학기 2단원. 수학 시간이지만 마치 그 체육 시간 놀이 같은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까지 추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 사고. 뭐 이렇게 좀 말이 멋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네요. IM 그라운드 6단 놀이 하기. 이거 헷갈리네. 난 안 됩니다. 정말 취약하시네요. 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아주 순식간에 더해내서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는요.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 월급 계산하는 걸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일찌감치 수학의 재미에 빠져들었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철학자죠. 데카르트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수학 문제 딱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수학의 재미에 푹 빠져서 평생을 수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의 재미에 빠지는 건 정말 한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보면 푹 빠져들 만한 그런 수학의 재미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같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갈 필근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냥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오시네요. 이게. 뭐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좋은 얘기였어요. 자, 선생님도 그렇고요. 학부모도 그렇고요. 뭐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함께 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좋은 수학놀이 매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너무너무 외우기 쉬운 숫자예요. 2학년 2학기 2단원. 네, 222.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가르쳐 주실 김정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홍경민 씨 진짜로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제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예. 네, 수학 박사 필근 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제 존재를 아예 잊고 계세요. 네, 저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수학 얘기만 하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김정주 선생님께서 지난번에는 도형 가르쳐 주셨죠? 봤습니다, 저. 네, 맞습니다. 1학기 2단원에서는요, 우리 필근 씨와 함께 도형 관련된 놀이를 알려드렸었죠. 맞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그런 거 했었거든요. 안녕, 나는 뾰족뾰족성에 사는 필근이야. 수리수리 맛수리 동그란 모양 모여라. 야!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요. 그 자리가 아주 험난한 자리죠. 뭘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 자리가. 열심히 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혹시 이 도형 학습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걸까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1학기 때 연관된 이런 수학 놀이를 좀 발전된 걸 알려주신 거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니고요. 2학기 2단원에서는 도형이 아니라 이걸 먼저 배웁니다. 아마 2학년 수학의 대명사하고도 같아서 필근 씨 좀 감이 오시나요? 2학년 수학의 대명사면은 아무래도 9981 곱셈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곱셈99예요. 맞네요. 곱셈99?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익숙한 표현이 구구단인데 네. 이제는 그걸 이제 곱셈99라고 하나요? 네, 곱셈99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구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방법만 알면 아마 쉽게 지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 1학기 때 한번 곱셈 한번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제 곱셈이라는 게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건데 그걸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해시키고 또 구체물을 묶어 세고 띄어 세면서 그 몇 배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2학기 때에는 여러 자리의 수 곱셈을 위한 기초로 곱셈99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99가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먼저 배우고요. 0의 단과 1의 단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곱셈 원리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 놀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네. 참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른 거보다도 유독 약한 게 이 구구단이 공감하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 7 그러면 익숙한 7, 8로 바꿔서 해야 되고 약간 좀 굉장히 약해요, 제가. 그래서 예능에서도 구구단 게임 하면 잘 못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비참하게 치시는 거. 이게 오늘 나오는 놀이들을 아마 잘 보고 따라해 보시면 아마 앞으로는 더 순발력 있게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예능에서 그런 게임 하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피해가는 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 99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오늘도 재미있는 놀이 만나보겠습니다. 친구들 자기 몸과 친구 몸에 붙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숫자를 부를게요. 12, 자, 그럼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2 곱하기 6은 12입니다. 4 곱하기 3은 12입니다. 여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 7 곱하기 5는 35입니다. 7 곱하기 5는 12가 아니었어. 35예요. 네. 친구들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게요. 자, 다음 숫자는 24. 육 곱하기 4는 24입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신 화면에서 이 5하고 7끼리 우리가 10이야 이랬던 친구들은 이제 곱셈이 아니라 이제 덧셈으로 헷갈린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뭐 12를 만들어라, 24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막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학 시간이지만 마치 그 체육 시간 놀이 같은 그냥 그런 재밌는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네요. 네, 맞아요.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어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곱셈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영상 속의 친구들이 앞뒤 같은 숫자를 붙이고 놀이했지만 앞뒤 다른 숫자를 또 붙이고 놀이하면 또 더 재미있습니다. 네.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막 그 노래에 그거 있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12 뭐 이런 것처럼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까지 추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식구가 이제 2명밖에 없으면은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저랑 딸이랑 둘이 마주 보고서 이렇게 숫자를 다 붙여놓고 이마에도 하나 붙이고 그리고 24 이러면 이제 맞추는 거죠. 서 있는 거 띄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하면 되죠.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 카드를 앞에 쭉 펼쳐놓고 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2가 되는 수를 찾아볼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3과 4 카드를 찾고 네. 또 아니면 2와 6 카드도 찾아서 2 곱하기 6은 10이야, 3 곱하기 4는 10이야 이렇게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1학기 때는 단순히 이렇게 수 카드 중에서 2개 뽑아서 곱셈식 만들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라고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2학기 때는 오히려 역으로 결과값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사실 뭐 곱셈은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사실 너무 많이 쓰이는 그렇죠. 예. 예. 월말이다, 뭐 연말이다, 뭐 이게 정산할 때도 곱셈은 필수고요, 사실. 그렇죠. 예. 일상생활 아주 밀접하잖아요. 네, 이게 또 여행 갈 때 뭐 이제 뭐 몇 박에 얼마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뭐 차비 얼마 뭐 이런 거 따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할부. 3개월, 6개월. 이런 거 다 곱셈이거든요. 네. 출연료 해당 출연료가 얼마인데 이걸 6번 찍으면 얼마인가 이게 다 곱셈이거든요. 수다학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니, 어쨌든 뭐 현실적인 얘기니까 곱셈은 이만큼 중요하다. 네. 요거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좀 좋을까요? 아, 네. 1학기 때 배운 놀이 중에 기억해 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판에다가 식과 결과값을 따로 적어놓고 가지고 오는 놀이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5라는 식과 15라는 결과처럼 동시에 같은 걸 뒤집으면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식과 결과를 뒤집으면 제자리에 그냥 이제 두는 놀이죠.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6단부터 9단까지 이제 높은 단수, 어려운 구구단이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30이나 56처럼 결과값을 먼저 뒤집어 놓고 그걸 맞는 식을 찾아내는 식으로 변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5 곱하기 6도 찾을 수 있고 6 곱하기 5도 뭐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원판 대신에 이제 곱셈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 곱하기 4와 4 곱하기 6처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식을 찾는다든지 네. 결과값을 식과 함께 찾는다든지 네. 하는 놀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게임처럼 하다 보면 승부욕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네. 가장 좋은 곱셈 구구놀이 제가 알고 있죠. 네, 방송에서 많이 했던 거. 어떤 거죠?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요거 아, 요거 그쵸. 아주 좋죠. 네, 제가 정말 맞아요. 못했던 정말 거. 쉽게 곱셈 구구를 익힐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홍경민 씨 이 구구단에 굉장히 약하다고, 요 게임 굉장히 못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럼 이제는 수다학 MC로서 이제 또 좀 달라진 모습을 또 이제 보여주셔야죠. 한번 들어가나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셔야죠, 또 네. 저랑. 자, 먼저 들어오십니까? 예. 떨리네요. 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6, 4, 24, 구구단을 외자, 잘하는데? 구구단을 외자, 8, 9. 72 구구단을 한 박자 늦어요. 한 박자 이렇게. 잠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 9 하면 머릿속으로 98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못합니다, 늦으시구나.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저희 승리 맞습니까? 아, 참. 승리.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행이다. 아니 뭐 이런 모습을 굳이 뭐 이게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안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구구단을 외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편집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응용해서 네. 주사위 2개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수로 곱을 만들어서 말해보는 것도 바꿔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자. 주사위를 던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던져서 뭐 뿅 뭐 4, 뭐 뿅 4, 2, 뭐 4, 2, 8,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말로 하는 것보다 주사위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저도 그럼 집에서 주사위부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곱셈구구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케이스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학기 때 저희가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요. 구체물을 이용해서 다시 차근차근 지도하면 아마 금방 따라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초콜릿이나 바둑돌 등을 활용해서 세 개씩 네 줄로 먼저 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2입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세기를 하면서 3 곱하기 4를 익히는 식으로 그것이 바로 곱셈구구의 계산 원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도하고 또 말 표현에 그치지 말고 곱셈구구표를 채워 넣으면서 완성해보는 활동을 추가하면 아마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마트가 이제 곱셈에는 딱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문어 다리가 몇 개야? 뭐 8개지? 그러면은 엄마는 2마리 살 거야. 그럼 다리가 총 몇 개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8이 16. 뭐 이런 대화.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마트는 이제 곱셈 기초를 익히는데 아주 좋은 장소 맞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에서 앉아있는 테이블의 의자가 4개지, 다리가 4개씩 있네. 이걸 식으로 말해볼까 하는 것처럼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곱셈구구의 원리를 찾도록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면 아마 그게 가장 효과적인 곱셈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과 함께하면 더 좋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알려주신 놀이만 가지고도 곱셈구구를 이해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네. 더 좋은, 더 재미있는 놀이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부터 놀이를 시작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정답. 오 곱하기 9는 45입니다. 정답. 오 곱하기 3은 16입니다.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더 많다. 가장 많은 칸을 칠한 친구가 누군지 손 들어볼까요? 저요! 승리! 야, 아니 지금 이 놀이야말로 정말 뭐 학교도 학교지만 집에서 뭐 엄마랑 둘이, 아빠랑 네.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놀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둑알뿐만 아니라 색깔 자석 조각이나 블록 또 공깃돌처럼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차지한 땅을 한번 표시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꽝,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놀이판을 구성해주면 아마 더 역동적이고 더 재밌는 놀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튕기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게. 네, 빵 해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크게 그려주는 걸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을 적어놓지 말고 네. 결과값을 적는 걸로 변형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결과값만 쭉 적어놓은 놀이판을 만들고요. 바둑알을 튕깁니다. 아. 만약 14에 멈추게 되면 그걸 보고 2 곱하기 7은 14입니다. 아. 이렇게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꽝이나 한 번 더라는 것들도 활용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아, 저렇게 그 네모 칸 이렇게 나눠진 걸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칸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수 이름 뭐 25명 적어놓기 이래가지고 빙고 아, 게임 하던 빙고. 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빙고 게임처럼 활용해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빙고놀이도 1학기 때 나왔었죠. 그래서 곱셈이에 아주 좋아요. 네. 2학년은 9칸 정도로 구성해서 놀이를 해도 충분해요. 9개는 사실 뭐 너무 적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충분히 시간이 걸려요. 네.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9칸 빙고놀이를 할 때는 2개의 단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9개만 골라서 적어서 놀이하는 걸로 바꾸면 좋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단이랑 8단 하면 이제 18개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9개 적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빙고를 응용한 게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네. 종이에 아이가 이제 곱셈구구 중에서 임의대로 식을 적어 넣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엄마가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엄마가 말하면 아이는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 또 6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6을 색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지어나가는 빙고놀이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더 많이 지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변형할 수도 있겠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뭐 또 다른 놀이 없을까요? 왜냐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또 이렇게 종이에 쓰고 뭐 이러는 걸 조금 귀찮아할 수 있어서. 네. 수학 단골 출연 소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주사위. 그렇죠. 주사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2수의 곱을 그 결과값을 놀이판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 위에 색깔칩을 올려놓는 거죠. 아, 그럼 다음 순서 친구도 주사위를 던져서 곱을 찾아서 색깔칩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럼 4 곱하기 2, 5 곱하기 5 등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둠일 경우에는 색깔칩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 5개를 먼저 완성하고 또 집에서는 3개를 완성하면 이기는 식으로 놀이를 구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사위 놀이를 할 때는 십면체 주사위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십면체요? 있습니다. 살면서 십면체는 또 처음 들어보네. 신면체가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1학기 때. 이 앞에 오늘 또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요거거든요, 이게. 네. 신면체. 총 하나, 둘, 셋, 넷, 5개씩 아, 양쪽으로. 양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0부터 9까지 이렇게 쫙 써 있는 거거든요, 숫자가.
예, 그래서 요걸 던지면 이제 0부터 9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아주 획기적인 주사위죠. 네, 맞아요. 이 주사위를 활용하면 0단이나 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7단, 8단, 9단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더 다채롭게 놀이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것도 이제 빙고놀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곱셈구구를 익힐 때 빙고놀이를 활용하면 전략적 사고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 뭐 이렇게 좀 말이 멋있는데 그러면은 뭐 전략적 사고를 위해서는 뭐 식을 하나만 딱 정해놓고 누가 빨리 그러면 이거를 찾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찾을까 하는 놀이는 순발력에도 좋고 또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네. 또 수카드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라고 외친 후에 네. 엄마랑 아이랑 숫자 카드 10을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기. 이런 놀이 해도 되겠죠? 그렇겠네요. 재밌겠네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놀아주면서 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부욕이 앞서가지고 막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막 아우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접니다. 네, 전데요. 네. 네, 아니 그런 거는 제가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 어떤 명배우도 따라 할 수 없는 그 아빠만의 그 신들린 연기력이 있어요. 아빠 늦었네 막 이러면서 네.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절해서 한 7대3 정도 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가장 적절해요. 비율을 또 정확하게 예, 한 나눠서. 3번 정도는 이기고 아. 7번 정도를 아이가 이기게끔 네. 이렇게 이게 딱 또 가주는 너무 거예요. 져주면 흥미를 잃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네요. 네. 엄마 아빠가 잘 져주면 박진감 있는 놀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추억의 놀이로 곱셈 익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또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떤 네. 겁니까? 바로 네.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겁니다. 그걸로 근데 어떻게 저거를 하죠? 그 구단은? IM 그라운드 2단 놀이 하기 2, 4. 8!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구구단을 외자보단 조금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치면서 첫 번째 손가락에 잠깐 예. 생각할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IM 그라운드 6단 놀이 하기 6, 4 24, 6, 8, 72 72가 이거 헷갈리네. 난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취약하시네요. 68은 40, 48. 그렇죠. 48이죠. 이거 어렵습니다. 네. 일부러 틀리는 거 참 힘드네요. 예, 방송 그렇죠. 재밌게 하자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또. 틀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그 0과 1의 개념도 그 2학기 때는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신면체 주사위에서도 이제 0이 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희는 뭐 너무 쉽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0의 개념, 곱셈에서 0은 뭐 다 0이 되는 거니까 네. 2단부터 9단까지 잘 이해한 친구들이 이 0하고 1의 개념에서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큰 수가 나와도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된다. 이게 저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점수를 내는 것에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점수를 내지 못한 경우를 0점이라고 보면 쉬워져요. 0과 1의 곱셈구구를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바로 표적 게임인데요. 표적을 그려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운데는 2점, 가장자리는 1점, 밖으로 벗어나면 0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나온 점수를 곱하기로 식을 만들어 보고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점이랑 1점이 나오면은 0 곱하기 1은 0. 네. 2점이랑 0이 나와도 2 곱하기 0은 0. 1이랑 1 나오면 1 곱하기 1은 1.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0과 1뿐만 아니라 3과 4처럼 또 숫자를 달리하면 다른 단의 곱셈 놀이로도 당연히 응용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곱셈이라는 거는 사실 어른이 돼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엄마 아빠들이 지도를 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나온 놀이들처럼 구체적 조작을 통해서 익힌 곱셈은 아이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단순히 구구단표를 보면서 달달 외웠던 거 기억하고 일부 엄마 아빠들은 아직도 그 벽에 붙여놓고
계속 외우라고 막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가르쳐드린 놀이를 통해서 꼭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2학년 2학기 2단원과 관련한 수학놀이를 배워봤습니다. 그 어른이 돼도 곱셈은 정말 많이 쓴다.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거를 오늘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그 재미있는 놀이로 그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께서 곱셈의 기초 아주 효과적으로 잘 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주 선생님 그리고 송필근 씨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학부모도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